선생님 수업이라 작대로. 자, 오늘 저기 배울 게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 이제 지금 적어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촬영하면서 편집. 다른 데서 편집을 다 배우셨던 분들이죠. 아, 모른다고 생각해 주세요. 전혀 모른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고 편집을 오늘 맛보기로 한번 해볼 거고요. 이 수백만 원짜리 동영상은 저기 소통대학교에서 내가 카피해 놓은 것 같아요. 5분 만에 만들기. 아. 네. 그다음 레퍼런스 분석해서 동영상 언어 촬영 익히기하고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하는 데까지 오늘 해볼게요. 자, 우리는 촬영을 하게 되면 왜 무엇을 찍을 건지 좀 고민을 하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다 고민을 하고 촬영하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촬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만드는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콘텐츠를 만드나,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 세 가지 정도를 머릿속에 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자잖아요, 기자. 그죠? 기자가 촬영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스케치해야 되는데 촬영하러 나가기 전에 상대방한테로부터 보도자료를 받았다면은 아, 무슨 행사구나 해서 미리 머릿속에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보도자료 없이 그냥 현장에 갔을 때는 자기가 현장에서 머릿속에서 그려가지고 아, 뭘 찍고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만드는지, 무엇을 얘기할,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촬영할 때 눈의 위치, 황금 분할을 하느냐고 이렇게 가져와 본 건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정도는. 눈의 위치는 항상 이 위치. 한쪽 귀는 나오지 않게. 머리 위가 프레임에 닿지 않게 해서 촬영을 하셔야 돼요.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두고, 내가 쳐다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두고, 머리 위에 헤드룸에 공간을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유지해 주시고, 눈의 위치를 항상 요 위치. 찍다 보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쪽에 두라는 거예요. 근처에. 네. 자, 우리 카트를 이제 나누는데, 이거 이제 동영상 언어로 들어가는 거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는 거를 우리는 풀샷이라고 그래요. 풀샷. 많이 들어봤죠? 야, 요거는 풀샷으로 찍어. 요거는 미디움으로 찍어줘. 요거는 클로즈업으로 찍어. 요거는 비클로즈업으로 찍어. 못 알아들으면은 글을 못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어야 되니까 풀샷, 미디움샷, 머리를 잘랐죠? 예. 머리 자른 거를 빅클로즈업이라고 그래요. 빅클로즈업. 그래서 왜 머리를 잘랐을까? 이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똑같은 사진이에요. 얼굴 표정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얼굴 표정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빅클로즈업으로 촬영해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촬영하는 사이즈가 보통 이런 정도 사이즈예요. 미디엄. 미디엄이랑 이제 클로즈업을 가장 많이 쓰는데, 우리가 영화를 찍는 거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한 60%, 70% 이상을 클로즈업을 찍으셔야 돼요. 그냥 누르달라면 대충 이렇게 툭툭 해서 막 와이드샷만 계속 찍으면 안 되고요. 와이드샷이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는 클로즈업, 미디엄, 뭐 바스트샷 이런 게 섞여야지 돼요. 네. 여기 뭐 원숭이 있죠? 네. 자, 동물이나 사람이나 눈 달린 동물을 촬영할 때는 눈의 위치는 항상 이 위치에 돼요. 이 위치에다가. 화면의 3분의 1 지점에 눈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머리를 잘랐잖아. 머리를 잘라도 3분의 1. 머리가 다 나와도 3분의 1.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눈의 위치는 항상 3분의 1 지점에 있어야 돼요. 여기 앉아 있지만 눈의 위치는 3분의 1 지점에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파리에서 그죠? 올림픽 때문에 잠들 못 주무셨죠. 자, 에펠탑이 있으면은 이건 다 어디예요? 파리죠. 근데 저희 동네에도 에펠탑이 있어요. 이게 직접 찍은 사진인가요? 그렇죠.
아, 이건 우리 동네 아니에요. 네, 에펠탑인데, 우리는 보통 에펠탑 하면 에펠탑 밑에 가서 촬영하잖아. 그죠? 그럼 자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에펠탑이 얼마나 커요? 안 나오는. 에펠탑을 보이게 해놓고 촬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촬영을 해도, 아, 여기 너무 멋있어. 뭐, 사인보드 앞에 서가지고 이거 찍어, 그래. 사인보드도 다 가리고. 여기가 어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촬영이 된단 말이에요. 촬영이 다 되게 되려고 그러면, 그 자기가 찍고 싶어 하는 그 피사체에서 많이 떨어져야 돼. 근데 귀찮아서. 움직이기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대충 찍어. 야, 서. 뭐 이러면서 촬영하는데, 네,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이걸 왜, 이 그림을 왜 보여줬냐면, 화면 구성을 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화면 구성. 여기 커튼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창틀이 있죠. 창틀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커튼이 있고, 창틀이 있고, 탁자가 있고, 꽃이 있고, 배경에 에펠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화면에 입체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걸 우리는 미장센 한다고 그래요. 미장센. 그래서 좀 요거는 이제 영상을 좀 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좀 유식한 말도 한마디 써야지. 야, 요거 미장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 요거 미장센이 참 잘 됐다. 이런 말 좀 할 수 있게. 미장센. 미장센. 예, 프랑스 말로 연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출해라. 멋있게 만들어라. 여기다가 꽃도 갖다 놓고, 여기다가 등도 갖다 놓고, 커튼을 좀 묶고, 아니면 커튼을 좀 더 쳐. 에펠탑을 여기 있지 않고 여기쯤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구도를 정리하는 거를 미장센 한다고 해요. 미장센의 대표적인 거 우리 어렸을 적에 동해물과 애국가 극장에 가면 애국가 틀어줬잖아요, 그죠? 그때 뭐가 나왔던가요 처음에? 태극기가 펄럭이든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동해바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동해바다가 그냥 어떻게 생겼어요? 네, 수평선에 해가 뜨면서 그 다음에 뭐 통통배 같은 게 지나가면서 그죠? 가사에 맞게 연출. 통통배가 지나가면서 자 동해바다에 제일 많은 게 해송이 제일 많아요. 나무 중에서도 해송. 예. 해송을 화면 프레임 속에 해송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 옆에는 또 있는 게 있어. 뭐 두루미도 있을 수 있고 정자 같은 거, 팔각 정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쪽 끝에 정자가 이렇게 있고 해송이 이렇게 나무에서 하늘을 좀 이렇게 가리고 이게 수평선에 해가 뜨고 배가 지나가고 갈매기가 뭐 화면에 프레임되고 뭐 이런 거 그거를 우리는 미장센이라고 해요. 그렇게 그림을 만드는 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촬영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거를 찍는 게 아니라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린다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처음부터 한 번에 훅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나 집어넣고, 뭐 하나 집어넣고, 뭐 하나 집어넣고, 뭐 하나 집어서 그림을 완성시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촬영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기다려야 돼. 해가 지나갈 때까지, 갈매기가 올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찬스가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촬영. 만약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수없이 찍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 연사로.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 한 장만 보여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한 장만 보여주지 않고 막 다 보여주잖아. 그래서 자기가 찍은 거. 앞으로 사진 찍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자니까 앞으로 사진 찍는 거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트리밍을 해서 잘라내고 트리밍을 해서 색감 같은 거 조정하고 그리고 보여주세요. 뭐 어디 블로그에 올린다든가 할 때도 다 트리밍하고 색깔 보정하고 해주셔야 돼요. 찍을 때는 막 찍어도 돼. 찍을 때 막 찍어서 편집할 때 뭐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찍을 때부터 잘 구성해서 촬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촬영할 때 역광에서 여러분들 역광에서 촬영하세요 안 하세요? 보통 안 하고 싶죠? 역광에서 촬영 안 하고 싶어요? 왜요? 인물 안 보였다니. 이길 때 까맣게 나와서 그럼 까맣게 안 나오게 찍으면 되잖아. 까맣게 안 나오게 찍으면 되는데 아니 프레시 터뜨리지 않고 까맣게 안 나오게 찍으면 되는데 그냥 찍어서 그래. 눈 감고 찍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냥 찍어. 자, 옛날 카메라는 내가 촬영하면은 바로 볼 수 없었잖아. 현상소 가서 현상에서 인화해서 나한테 오는데 최소 45분이 걸렸어.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는 뭐 2박 3일만 걸렸던 게 45분 칼라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됐었지만 지금은 0.2초도 안 걸리잖아. 그냥 파인다 보면서 촬영하잖아. 깜깜하게 나오면 내가 조금만 피해주면 돼. 카메라 앵글을 조금만 이렇게 바꿔주면 까맣게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촬영은 이제 앞으로 촬영은 여러분 이제 역광에서 해라. 역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텔레비를 보든가 영화를 보든가 잡지책에 이 사진들을 보세요. 인물 사진 같은 거 특히. 그러면 거의 90% 이상 다 역광 사진이에요. 역광. 왜 역광을 찍냐면 역광이 돼야 배경하고 피사체가 분리가 돼. 그렇지 않으면 배경에 붙어 보여. 근데 역광으로 찍으면 이런 데가 하이라이트가 생기면서 배경하고 분리가 돼요. 역광으로 많이 촬영하시고요. 역광에서 촬영할 때 역광은 빛이 나오는 지점을 우리가 등지고 촬영하는 거를 역광이라고 그래요. 자, 역광 찍으려고 그러면 내가 어디를 봐야 돼요? 맨 밑에 그림자를 봐야 돼요. 그림자가 나한테 길게 올 때 촬영하면 돼요. 그림자가 없을 때 촬영하면 안 돼. 그림자가 나한테 길게 올 때. 근데 우리는 지나가다가 야 사진 한번 찍자. 근데 그때 시간이 12시야. 그림자가 없어. 바로 밑에 있어. 그때는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우리는 찍잖아. 뭐 조금 사진 좀 덜 나오면 어때? 난 기록할 건데 그냥 찍는데 좀 영상미 있게 좀 포토제닉하게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찍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골드 아워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때 사진 하시는 분들이 그 말을 많이 쓰는데 골드 아워 황금 시간 우리 골드 타임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골드 타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데도 그런 골드 타임이 있어요. 골드 아워 시간인데 그 시간대가 부지런한 사람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은 그런 사진을 찍고요. 그래도 저녁에 해가 막 질 때 역광에서 좋은 사진이 나온다. 화면 밝기를 조정해가면서 촬영하면 돼요. 포지션을 이동하면 돼요. 미장센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있을 때, 역광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새벽하고 일몰에 촬영해라. 새벽 아침 일찍과 저녁 늦게 촬영하는 게 영상미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자꾸 그림 그리는데 왜 그림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촬영하는 게 아니라 샷다 누르는 게 아니라 그린다고. 우리가 사진 찍는 거나 동영상 하는 거를 빗으로 그린다고 그래요. 빗이 없으면 피사체를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그리지? 그러면은 좀 심사숙고하게 되는데 그냥 톡톡 찍으면은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없어요. 신비로운 톤 아니에요? 시비로운 톤. 네, 신비해요. 네, 옷자입니다. 시간대에 태양광의 색감이 좀 낯설고 우리가 잘 보지 못한 그런 색감이 나와요. 저녁 시간이나 아침 일찍은. 그래서 신비로운 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느낌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저는 스마트폰의 대발견을 여기 와가지고 예전에 18년도에 여기 소통대학교 와가지고 발견했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무슨 스마트폰 가지고 촬영을 해 막. 사람들은 그랬을 때 저는 이종호 소장 만나가지고 땡 잡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강의만 지금 6년 차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강의는. 그전에는 스마트폰 아닌 강의는 해봤지만, 해봤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때도 잘 나갔지만 지금 더 잘 나가.
사람들이 이제서 알아줘. 이태원이 이제서 알아줘. 내가 다큐멘터리 40년 차라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오 그래요 막 이래. 옛날에 그냥 내가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오 이런 사람 없었거든. 왜냐면 내 주변의 사람은 다 감독이고 다 다큐멘터리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라.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놀아요 다. 강의를 안 해. 저는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한테 알려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굉장히 행복해요.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앵글로 촬영해라. 새로운 앵글로. 아까 제가 여기 여러분들 찍을 때 자기 자리에서는 절대 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피사체 가까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서도 이렇게 찍어야 되는지 위에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지 밑에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지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찍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여기 딱 가가지고 여기서만 찍어. 절대 안 움직여. 누가 야 여기서 좀 찍어줘 그러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절대 안 찍어. 거기서 그냥 끝나고 야 가자 그러고 가버려. 앵글은 내가 발로 찍으라는 게 그거예요. 발로. 촬영은 발로 한다. 자기 자리에서 찍는 게 아니라 자꾸 돌아다녀 봐야 돼.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해봐야 아 그래도 여기가 훨씬 낫네. 그런 걸 여러 번 겪어야 프로가 돼서 어떤 현장에 가면은 카메라 딱 대면 거기가 포지션인데 그렇지 않고 배우지 않고 남의 거 보지 않고 이런 사람은 그런 포지션도 찾을지도 몰라요. 자, 스마트폰을 상하로 움직여서 위에서도 보고 중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상하로도 움직여보고 좌우로도 움직여보고 로우 앵글, 하이 앵글 뭐 이렇게 도감 뭐 이런 걸 다 촬영을 해봐야 돼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죠. 뭐 보고 내려오는 줄 알아요? 그림 딱 보니까. 그죠? 이게 동영상 언어인 거예요. 딱 보고 이게 아 내려가는 거구나. 딱 보고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올라가는 거는 진행 방향 쪽으로 공간을 많이 두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거는 진행 방향 쪽으로 공간을 많이 두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 언어예요, 언어. 근데 그 언어를 모르면은 아,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그죠? 네. 동영상 언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사체의 정면. 우리가 촬영을 할 때 항상 정중앙에다 절대 찍으면 안 돼. 정중앙에다 놓으면 안 돼. 항상 3분의 1이야, 3분의 1이야라는 소리를 귀에 듣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대각선으로 찍으면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 되는 거, 좌우가 대칭이 되는 거는 반드시 정면에서 찍어줘야 돼요. 좌우가 대칭이 되는 게 있는 거. 뭐 성당 같은 거라든가 뭐 절, 대웅전 같은 거, 큰 건물들 이런 거는 정면에서 찍는 거예요. 정면에 있는 그대로 촬영해보고 피사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보고 건축물은 최대한 정면으로 촬영한다. 건축물, 큰 건축물 같은 거 있죠. 네, 카메라 앱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타임랩스, 뭐 고속 촬영. 타임랩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활용을 안 해서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는 거를 이렇게 촬영할 때 타임랩스 많이 쓰고요. 고속 연속 촬영 뭐 우리 그 우유가 CF 같은 데 보면 우유가 뽕 떨어지면 왕관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여러분 카메라는 그게 안 찍힌단 말이에요. 고속 촬영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고속 촬영 하시면 돼요. 고속 촬영. 최근에 나온 폰들은 그 기능이 좋아서 막 우리가 기본적으로 촬영 몇 프레임으로 놓고 찍으세요? 기본 촬영은? 네. 기본은 3대3.
아니 속도가 아, 속도 30프레임 30프레임. 30프레임이 그냥 스탠다드란 말이야. 근데 60프레임, 120프레임, 240프레임 이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거는 아마 240까지 있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고속 촬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슬로우로 보여요. 사진 한번 보세요. 화면을 3분의 1로 나눈 거예요. 3분의 1로 나눠서 하늘이 3분의 2, 녹색이 3분의 1, 중앙으로 나눈 거 아니에요. 반반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피사체가 여기 사료 공장인지 하여튼 뭐 이거 창고, 사료 창고가 화면의 정중앙에 있지 않고 화면을 이것도 3분의 1로 나눠서 이쪽에서 쓰는 거예요. 3분의 1 지점. 네, 3분의 1 지점에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1 지점에 피사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하늘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왜 이 그린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을 때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땅이, 그죠? 10분의 1 정도만 있고, 다 하늘이야. 구름도 있고, 여기에 포인트는 여기 집하고 나무. 화면에 3분의 1 지점에 있는 거예요. 튤립, 전경, 중경, 배경이 다 들어가게. 전경, 중경, 배경이 다 들어가게. 촬영할 때는 전경, 중경, 배경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어떤 게 전경이 되죠? 요 소나무, 전나무. 전나무가 앞에 있죠. 산 있고 또 산 있죠. 촬영할 때는 무조건 전경을 찾으세요. 전경. 아, 내가 여기서 뭐가 전경이 되지? 뭐 이렇게. 요 안에서도 촬영할 때 전경이 제일 가까운 거. 나한테만 컷을 맞추지 말고 나한테서 제일 가까운 거. 내 주변에 있는 뭔가를 걸어서 여기서 이제 그 줌 교육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줌 하는 사람 얼굴만 달랑 찍을 게 아니라 줌 교육하는데 뭐가 있어요? 마이크 있잖아. 마이크를 걸어서 찍어주는 거야. 마이크를 빼고 찍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걸어서. 그래서 이 마이크에 포커스가 맞으면 안 되겠죠. 어디에 포커스가 맞아야 돼요? 중경. 아, 인물에 포커스가 맞고 얘는 포커스 아웃 시켜가지고 촬영을 해줘야 화면에 입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전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경이 되는 거죠. 얘가 전경. 중경, 배경. 자, 여기서도 해가 정중앙인가요? 3분의 1. 아니죠. 일단 모든 피사체는 정중앙에다 절대 안 놓는다. 정중앙에다 절대 안 놓는다. 이것도 마찬가지. 해를 요 등으로 가린 거야. 그러면 노출이 적정 노출이 나와요. 얘를 가리지 않으면은 빛이 강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촬영할 때 자동으로 찍으세요. 자동으로. 근데 좀 배운 사람은 자동으로 절대 안 찍으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상한데 자동으로 찍으면. 자존심 개나 두라고. 아니 그 자존심은 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거. 수동으로 찍는 거를. 근데 저도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니네가 여기서 지금은 수동으로 다 배우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 다 자동으로 찍을 거다. 자동이 편하잖아. 그래서 이제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지만 자동에다가 누가 야 나 지금 수동인데 이거 몰고 좀 가봐 그러면 당황한다고. 왜냐면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수동은. 그리고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 자동은 그냥 브레이크하고 악셀에다가 밟고 룰루랄라 갈 수 있는데 수동은 막 기아도 바꿔야 되고 막 그 다리도 현란하게 그죠 스텝을 밟아야 되고 바쁘다고. 좋은 게 자동이에요. 지금도 저는 자동으로 촬영하세요. 자동으로 촬영하세요. 자동 카메라가 수동 카메라보다 몇 배가 비싸요. 자동 카메라가 수동 카메라보다. 근데 그 자동 좋은 걸 사가지고 수동으로 찍는데 말이 돼? 그러니까
장난감 다루듯이 그냥 장난게 뭐 조절하고 이런 데에 정말로 배운 사람들이 그런 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찍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좀 화면이 좀 잘렸는데 내가 여기 사진을 넣다가 잘렸나 봐요. 요 나무의 숲이 요 밑으로 물에 반영이 된 건데 지금 잘렸어요. 자, 여기 또 보면은 화면 속에 보면은 이 나무 이 무늬가 정중앙이 아니죠. 그죠? 화면에 3등분 해가지고 우측으로 질문했습니다. 일단은 정중앙 네. 저희가 수업 중에 네. 피사체는 정중앙에 놓지 마십시오라고 네. 했더니 수강자가 네. 왜요? 구도에 안 맞는다. 반드시 네, 반드시 정중앙에 놓지 정중앙 마라. 아까 정중앙 얘기 한번 했잖아. 네. 뭐 할 때 건축물 찍을 때 아, 건축물 좌우 빼고. 대칭이 똑같은 거 할 때는 정중앙에다 놓고 찍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구도 때문에 구도가 맞지 않아요. 네네. 이 구도가 사진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도도 아니고 미술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도도 아니고 제일 먼저 이런 구도를 이렇게 착아낸 사람들은 과학자들이었어요. 과학자. 그 옛날에 과학자들이 3분의 1 이런 구도를 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다. 이게 데이터로 안정적이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미술하시는 분들이 하고 미술하는 사람을 따라서 사진하는 사람들이 하고 사진하는 사람을 따라서 동영상하는 사람이 따라서 해요. 사진은 이제 이게 좀 이게 가져오는 과정에서 좀 이건 정중앙. 잘못했네. 자, 여기 하늘이 파랗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 파란 사진, 어떨 때는 파란 사진에서 하늘이 찍히는데, 어떨 때는 하얀 하늘이 찍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순방으로 찍을 때는 파랗게 찍혀요. 해가 내 뒤에 있을 때, 피사체를 찍으면 파랗게 찍혀. 그 다음에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해가 질 때 찍어서 그래요. 해가 질 때. 그래서 내가, 파란 하늘을 찍고 싶다 그러면 해가 막 떨어지는 시간에 찍으면 돼요. 지금 같으면 한 7시 반 정도. 7시 반 정도에 조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파랗게 보여요. 여기다 조명을 해줘야. 여기는 지금 자체 조명을 한 거거든요. 이 건물에다가 이 색이 색 온도가 달라서 얘가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얘가 여기는 3200칼빈도인데 여기는 7000칼빈도가 돼. 그래서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정중에 있지 않고 동상이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사진 좀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정중앙이 아니라 3분의 1로 나눠서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선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야. 이 건물을 통해서 어디로? 이쪽으로. 이런 사진을 찍는 거는 우리는 렌즈가 관광 렌즈라고 그래요. 관광 렌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본이 관광 렌즈거든요. 그래서 관광 렌즈를 놓고 이렇게 찍으면 이거보다 더 잘 찍을 수 있어요. 관광 렌즈. 스마트폰이 이게 최고야 지금. DSLR 웬만한 거 렌즈 고급 렌즈 아니면 이렇게 못 찍어요. 관광 렌즈로 스마트폰 가지고 가능하다고. 관광 렌즈의 특징이 뭐냐면 가까이 있는 거는 더 가깝게, 크게, 멀리 있는 거는 더 멀리, 작게.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광각으로 찍어야 되지? 내가 이걸 왜 망원으로 찍어야 되지? 이걸 내가 왜 표준으로 찍어야 되지? 이런 걸 아셔야지 돼. 그냥 내가 핸드폰에 광각이 있다고 해서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광각은 좁은 범위를 넓게 보여주기 위해서 찍을 때는 광각. 인물을 찍는다고 할 때는 광각으로 찍으시면 안 돼요. 인물은. 광각은 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란 말이야. 왜곡된 거란 말이야.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잖아요. 이 왜곡이 된 거거든요. 왜곡을 이용하기 위해서 광각으로 촬영해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물이 S자로 이렇게 간다. 길을 찍는 데는가 뭐든지 찍을 때 일자 도로가 제일 재미없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S자나 뭐 L자나 뭐 U자. 이것도 이 길의 요 앞에 여기 정경, 중경, 배경이 다 같이 나온 거죠. 이런 게 관광 렌즈의 특징이에요.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멀리 있는 거는 더 멀리 작게. 이런 건축물 같은 거 찍을 때 관광 렌즈 많이 써요. 이런 것도 관광 렌즈예요. 앞에 꽃을 통해서 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꽃을 통해서 길을. 그리고 이거는 리드라고 그래요. 리드. 이 꽃을 통해서 이 길로 이렇게 가는 거를 리드. 자, 이런 거는 이제 꽃에 바짝 붙어서 찍는 거죠. 집 담에 이렇게 스위스나 이런 데 가면은 집집마다 다 꽃들을 걸어 놓는다고. 그 꽃이 자기가 좋아서 걸어 놓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걸어 놓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꽃을 통해서 이제 걸었는데 그냥 꽃에 바짝 붙지 않고 찍으면 밋밋한 사진인데 꽃에 바짝 붙어가지고 거리를 찍으니까 꽃이 더 부각되면서 화면에 깊이도 주고 입체감도 주고. 요거는 이제 요 프레임을 통해서 밖을 보는 거.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은 사람은 요 프레임을 찾아. 아주 요 프레임 통해서 뭘 볼 수 있게 찾는데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요 프레임을 못 찾고 그냥 요 탑만 찍으려고 그래. 성당만 찍으려고 그래. 성당, 어디지, 만약에 어디 성당을 찍으러 어디 갔다. 성당 앞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 화면에 입체감이 생긴다는 거야. 이런 것도, 이런 아치를 통해서, 그죠? 이런 아치를 통해서 야자나무를 보면서 화면에 입체감도 생기고 깊이를 주는 거죠. 이거 베트남인데 여기도 배가 정중앙에 있지 않고 화면을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1 지점에 주피서치를 줄 수 있게요. 미국 콜로라도 그죠? 걔들이 역광이란 말이야. 요 산으로 해를 가린 거야. 기둥으로 해를 가려. 그러니까 내가 촬영할 때 이렇게 가면은 해가 내 카메라에 들어오니까 얘가 더 까맣게 보일 텐데 해로 가리니까 노출도 맞고 까맣게 보이지 않잖아요. 뭐 돈 해를 찍으려고 들이댈 텐데. 네. 해를 찍을 때 해를 찍으려고 그러지 말고 해를 뭔가로 가려서 찍으면 화면에 입체감이 생긴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아요? 힘든 사람 같아요? 힘들어 보여요. 네. 오래 살은, 그죠? 연륜을 느끼는 오래 살은 힘든 손같이 보이잖아요. 왜? 그림자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 주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네네. 아니, 주름이 보이는 게 그림자 때문에 주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 때문에. 그림자 때문에 주름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성경이 이제 낡은 오래된 요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은 여러분들이 남의 걸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저기 대학로에 가서 버스킹 하는 걸 촬영을 해야 돼. 요즘 더워서 안 해요, 여기? 아까 나 올 때 보니까 아무도 네. 없대. 저녁에 하겠죠. 저녁에 해요? 버스킹을 촬영해야 돼. 근데 버스킹을 어떻게 찍으면 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찍겠어요, 버스킹을?
남이 찍어놓은 거 보면 돼요. 대학로 버스킹 치면은 찍은 게 쭉 나와. 그래서 남의 거 보고 몇 시 정도에는 여기서 찍는 게 가장 좋구나. 시간대 난 사람이 찍어놓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올려놓은 게 다 있다고. 그걸 보고 가서 찍어야지. 남의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내가 현장 가서 찍을 수는 있지만 자기 몸이 고달프지. 여기저기 막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남이 찍어놓은 거 보면 가자마자 포지션이 있어. 여기서 찍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도 쇠 있죠, 쇠. 쇠하고 쇠바퀴하고 이런 폐 건물 같은 게 있잖아요. 요 틈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로 해서 예전에 여기에 무슨 뭐 공장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뭐야? 공장이 있었는데 뭐예요? 망했구나. 자, 우리 그 태백 지금 탄광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자, 태백 탄광을 내가 취재를 가야 돼. 태백 탄광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 좀 썰렁하게 뭐 표현을 좀 써야 돼. 기사를 작성을 해야 돼. 어떻게, 사진을 어떻게 찍을 거야? 내가 가서, 태백에 갔어. 근데 이런 막사 같은 게 하나 있어. 막사 하나만 달랑 찍어. 그 막사 주변에는 또 뭔가가 있다고. 그렇죠. 이런 거 같이 뭐 발동기가 돌아갔던 뭐가 있다든가 아니면 폐차돼가지고 굴러가지 않는 녹슨 차가 있다든가 그런 차를 걸어서 이런 막사를 찍는다든가 또 막사 안에 창문을 열어보니까 뭐 먼지만 좀 있고 뭐 별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 그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미장센 한다고 그랬죠. 네, 거기에 뭘 갖다가 얹어요. 혹시 뭐 주변에 보면 뭐 냄비 쪼가리도 있을 거고 밖으로 깨진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거 주워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유리창을 통해서 유리창이 멀쩡하네 그래 유리창 깨가지고 구멍으로 뭐 삼양라면 봉지라든가 뭐 쌀떡 깨진 거라든가 이런 게 보일 수 있게 연출을 해서 촬영을 해야 기사가 되지. 그냥 나 가보니까 그냥 빈집 하나 있었어 이것만 찍어가지고 와서는 기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사기잖아, 사기.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예전에 거기 살던 사람이 다 썼던 도구들 그 주변에 있는 거를 넣어서 사람들한테 지금 태백이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횡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하는 거니까 그건 사기는 아니에요. 자, 다큐멘터리는 있는 그대로, 기자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고 그러지만 있는 그대로를 상대방을 더 설득시킬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은 연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 그리고 또 겹겹이 이렇게 있죠. 저는 제가 클라이밍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촬영 가가지고 길이 없는데 길을 내가 만들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걸어오는 길을 해서 찍는 게 아니라 걸어오는 길을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려고 올라갔는데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야. 비는 막 오는데 다시 내려왔지 뭐. 올라갔던 길 억지로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려는 생각으로 이렇게 횡단을 한 건데 더 늦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 거야. 야, 이건도 왜 안 와?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사고 났나? 딱 봐도 뭐예요? 폭포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폭포에 가면 이렇게 보여요?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찍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네, 사진 하시는 분들은 이 물을 안개같이 표현하려고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서 촬영을 해요. 느리게. 네, 느리게. 이 정도면 한 뭐 1초라든가 뭐 10분의 1초 뭐 이런 정도로 촬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안개같이 보여.
근데 물이 여기 이제 막 떨어지면은 물방울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가서 봤을 때 물방울이 떨어지면 빛이요. 막 빛처럼. 다이아몬드 같이 네, 보이잖아요. 빛처럼. 그래서 햇빛에 반사하는 거. 다이아몬드 같이 보이게 하려면 샷터 속도를 250분의 1초 이상 놓고 찍으면 다이아몬드 같이 보이는 거고, 샷터 속도를 이렇게 낮추면은 안개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안개로. 네. 네.